안녕하십니까. 풍수TV 박민찬의 풍수세계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경자년 윤달과 이사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방송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언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그 미래를 예언한 것이 정확히 지금 들어맞고 있고, 또 지금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 정말 국민들은 그런 그 한심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같이 많은 걱정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15년 전에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다, 나라가 망한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미래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같이 많은 걱정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방송을 많이 못한 이유도 이게 너무너무 정확히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하고 싶은 말, 그런 의욕이 생기질 않고, 어떻게 해야 이걸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늘 고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정말 활동을 멈춘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나라 살릴 수 있다라는 연구까지 한 거 아닙니까? 분명하게 이 자연의 위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아주 줄기차게 그 연구를 소개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또 제가 드릴 말씀을 알고 있어도 모르는 척 한다든가 남의 일로 보기 때문에, 설마 하기 때문에 지금 제 연구를 활용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걱정인 거지, 이미 저는 다 예언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앞날에 대해서 너무너무 암담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우리 경합유록 500년 전 예언서에는 반드시 만국활개 남조선이라는 그 희망적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예언을 믿습니다. 그 예언이 저희 그 직계 스승이신 500년 전 남사고 선생이 이 예언을 했는데요. 지금 그 예언대로, 그러니까 경합유록이라는 그 예언서가 그대로 우리나라 역사에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만국활개 남조선이라는 말도 반드시 적용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래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제가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거 얼마 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그 어느 예언가가 우리 한국을 예언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진실을 말하는 남자 지도자가 한국을 살려내고 나라를 바로 세운다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저 말은 반드시 나한테 한 말이다, 나의 연구를 한 말이다 라고 저는 바로 알게 됐습니다. 왜? 이미 한국을 살려낼 수 있고, 또 우리나라를 아주 반듯한 나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의 이치, 즉 이 연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예언가 말은 정확히 나의 그 연구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500년 전 예언도 그렇고, 이런 그 프랑스 예언가뿐만 아니라 세계 예언가들이 우리 한국을 지목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제 이 풍수 연구를 생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그 세계적인 그 기본적인 근원적인 모든 발언이 우리나라에서 된다라는 그 말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20년 경자년 쥐띠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에
또 윤달이 음력 4월달의 윤달입니다. 그래서 이 윤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이사 방향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윤달을 가지고 옛날에 이런 그 설이 있었죠. 공달이다, 썩은 달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윤달은 29일밖에 없잖아요. 30일이 없죠. 그러니까 3년간 하루하루를 모아놓은 것을 모아놨다 보니까 이게 또 한 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윤달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왜 썩은 달입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만일 돈을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1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이 또 10개 모아주면 100만 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10만 원 남은 거를 썩은 돈이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이와 같이 윤달도 하루하루 남은 것이 다시 또 한 달이 됐다는 뜻인데 어째서 이게 썩은 달입니까? 어째서 이게 공달입니까? 이게 옛날부터 이 설이라는 것이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리는 게 많아요. 잘못 알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윤달, 썩은 달, 이런 때는 이런 행사를 안 한다, 결혼식도 안 한다 이러는데 이것은 미신입니다. 그 비과학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윤달에 조상 묘를 이장하면 좋다. 이것도 말이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윤달이라고 해서 흉지가 길지되는 거 아닙니다. 길지가 흉지되는 거 아닙니다. 자연의 지지는 윤달이든 어느 달이든 그대로입니다. 자연은 그대로입니다. 어느 달이라고 해서 어떤 변화가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윤달에 조상묘를 이장하면 좋다. 윤달에 조상묘를 파서 화장하면 좋다. 이것은 아주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달이라 하더라도 어느 때라 하더라도 좋은 길지라면 이장을 해도 좋고 어느 때라 하더라도 흉지라면 이장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알아들을 것이 뭐냐면 윤달에 화장을 조상묘를 파서 화장하면 좋다. 이거 정말 잘못된 속설입니다. 저는 늘 풍수가로서 얘기하지만 조상미호를 파서 화장하면 자손에게 큰 화를 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조상묘를 파서 화장하고 잘못된 자손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그 속절로 절에서 혹은 종교에서 그냥 말하는 대로 한단 말입니다. 이 무속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풍수를 합니까? 이 우리나라 풍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지금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말 듣고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풍습적으로 전해오는 말을 듣고 이게 사실인 것 마냥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윤달이라고 해서 조상묘를 파서 화장하면 괜찮다라는 건 아주 비과학이고요. 풍수에서는 조상묘를 파서 화장하는 건 큰 화를 당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윤달에 무슨 행사를 하면 좋다 나쁘다 이게 다 비과학이다 이겁니다. 특히 결혼식 같은 걸 안 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윤달이라고 해도 그 운명이 사주팔자에 운명이 다 나와요.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윤달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똑같이 평소와 같은 그런 시기와 같이 사주팔자도 윤달에 다 적용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팔자에 적용되는 대로 따라서 그 사람이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는 거지, 윤달이라고 해서 무슨 그런 엉터리,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런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 특히 윤달에 대해서 이러공저러공 한다는 것은 이건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윤달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이사, 이제 또 올해 이사하실 분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봄부터 이사철인데요. 이사 불가 방향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남쪽과 서쪽이 이사 불가다리입니다. 남쪽과 서쪽. 남쪽은 왜 불길한 쪽이냐? 삼살방입니다. 삼살방향. 삼살이라는 건 뭐냐면 살이 낀다는 거예요. 살. 그쪽 방향으로 하면 살이 낀다. 그러니까 이 살이라는 것은 죽을 수도 있고, 또 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일에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살이라고 그래요. 살. 그래서 남쪽으로 가게 되면 삼살방이다. 그래서 안 되는 방향이고요. 서쪽은 뭐냐? 대장군이죠. 대장군이 뭐냐면은요, 운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서쪽으로 가게 되면 운을 막는다. 그러니까 운을 막는다는 것은 아주 또 불미스러운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남쪽이나 서쪽이나 기운이, 나쁜 기운이 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남쪽은 살이 끼는 기운이 돌고, 서쪽은 운이 깨지는 그런 기운이 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은 어디서부터 따지냐면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령 지금 동쪽에 살고 있어요. 동쪽에 사는 분이 남쪽이나 서쪽으로 이사를 가면 불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쪽에 사는 분은 다시 동쪽이나 북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일 꼭 서쪽, 남쪽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면은 그 방향을 하루 전날 그 이사 짐을 싣고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그 방향으로 가면 많은 예방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무사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꼭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할 때는 요즘에는 그 이삿짐 센터에서 일단 실어 갔다가 다시 그쪽으로 와달라 그러면 또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도 있고, 또 그 방법, 그리고 멀리 가는 거, 뭐 강을 건너간다든가 산을 넘어간다든가 멀리 가는 이사는 그래도 이 기운이 아주 약하다. 가까운 데서 맞는 것보다 멀면은 그래도 그 힘이 약해지지 않냐. 주먹으로 이렇게 맞아도 가깝게 맞으면은 많은 피해를 보지만 멀리 있을 땐 약해지니까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멀리 가는 거는 그래도 상관이 없다. 만약에 서울에서 지방으로 간다든가 뭐 이렇게 가면은 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경자년에 윤달이 음력 4월달에 있었고, 그리고 윤달에 조상묘를 이장하면 좋다라는 건 비과학이고, 그 다음에 조상묘를 파서 화장하는 것도 비과학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얘기다. 그리고 윤달에 무슨 결혼식을 안 한다든가 이것도 다 비과학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관계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사 방향으로는 남쪽이나 서쪽이 불리하다. 남쪽은 살이 끼는 방향이고 서쪽은 운이 약해지는 방향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피해가는 게, 기왕이면 나쁘다는 걸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씩 참고를 하시면은 여러분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결론은 뭐냐면 저는요,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운명.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풍수지리고 운명 연구가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도와드리는 거니까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특히나 제가 종교를 많이 지적을 하는데요. 이 종교에서 이런 거 비과학이라고 믿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러는데요.
이 종교 사람들 많이 반성해야 돼요. 자기들도 다 겪고 있고 또 풍수에 의해서 운명에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도 이걸 비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제 종교에서 이런 쪽으로는 언급했다가는 저한테 이제 야단 맞습니다. 저는 과학적으로 이미 모든 것을 다 풀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는요 이런 말 저런 말 그저 잘 몰라가지고 교육 수준이라든가 의식이라든지 이런 많은 우리 생활의 질이 좀 질이 좀 떨어졌잖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과학적인 얘기에 우리가 지금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제가 보는 건 종교가 비과학입니다. 종교가 미신이에요. 그리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과학적인 논리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종교에서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것은 정말 오히려 그게 사탄이다. 아주 정말 종교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망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논리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자연의 이치는 누구라도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아시고 거듭 또 한마디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국군이 완전히 세서 지금 나라에 흉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사람들에게도 지금 제가 보는 이 흉기는 너무 꽉 찼어요. 나라에. 그러니까 흉기가 강하다 보니까 좋은 기가 묻히는 거예요. 흉기가 너무너무 큰 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좋은 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묻히는 겁니다.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지금 절단나고 있습니다. 제 연구에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은 명백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